자,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엔비디아 시총이 최대 362조 원까지 변동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고 하니 실적 결과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든 주가가 6% 정도는 움직일 것이다 라는 관측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자, 엔비디아 이번 2분기 매출과 EPS만 따져봤을 때는 약 50% 정도 증가했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사업이 변수가 되겠죠. 만약에 H20 매출이 포함될 경우에는 전망치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의 15% 세금 부과 가능성과 또 중국 정부의 제재 때문에 가이던스는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AI 버블론이 다시 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실적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엔비디아 실적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반도체 투자 전략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도 뉴욕 증시 소식입니다.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르글리포른이 후기 임상 시험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규제 당국에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빠르면 내년에 전 세계 시장에 출시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신약이 승인되면 이제 바늘이 없는 그 대안으로 시장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새벽에 일라이릴리 주가가 장중 5%가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요즘 들어서 국내에서 바이오주들 심심치 않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오늘 국내 시장 영향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끝으론 조선입니다. 오늘 새벽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면서 한미 간 조선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시 천명한 가운데 이번에는 캐나다 해군 사업에서 최종 후보에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이름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캐나다 해군이 3,000톤급의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최종 적격 후보로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연합팀이 이름을 올린 건데요. 통상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한 9년 정도 소요되는 도입 기간을 6년까지 단축을 하겠다라고 우리 연합팀이 또 제안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두 회사가 방위사업청과 함께 건조 물량을 나눠서 캐나다의 잠수함과 또 배를 납품하게 되는 건데요. 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마스가 프로젝트 구체화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선주들 약세를 보였었죠. 이제 차익 실현 구간에 접어드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좀 판단이 이른 건지 오늘 조선을 포함해서 조방원 투자 전략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달력을 보니까 벌써 8월의 마지막 수요일이더라고요. 이발하셨네요? 아, 네. 깔끔하게 또 잘 어울리십니다. 자,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시간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신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자.
애매해요. 어제만 봤을 땐 또 좀 불안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리라 보세요?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전날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그러니까요. 네,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실 좀 우리가 기대했던 섹터들이 다 좀 차익 매물이 나왔고 뭐 이거를 보고서 여기가 뭐 또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죠. 여기가 저가 매수의 기회냐 아니면은 이게 끝났냐 이게 고민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원전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 나왔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로 갑자기 V자 반등 나왔고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분은 중요하다. 지금 보면은 파생 시장, 그러니까 옵션이라던가 선물 같은 쪽도 지금 외국인들이 다 하방 포지션이에요. 근데 오로지 지금 순매수하는 쪽은 코스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외하고는 지금 외국인들이 다 팔고 있다라는 점이 좀 굉장히 좀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고 그러면 내일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들은 오늘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시장의 방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네, 이런 흐름에서 이벤트들이 많을 때 이렇게 큰 대형주들이 변동성이 나오는 이런 구간이 가장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애매한 게 지금 조방원의 대장들이 다 코스피 쪽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시적으로 코스닥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건지 아니면 반도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코스피 쪽으로 넘어갈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하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이에 대한 힌트 오늘 저희가 꼼꼼하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변수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죠. 이제 당장 내일 이 시간이면 엔비디아 실적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 있다면 좀 꼽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투자자분들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잘 나왔거든요. 항상 그 전에 뭐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미국 증시 빠지더라도 엔비디아가 다시 끌어올리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엔비디아에 투자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AI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픈 AI 대표인 샘 올트만이 약간 AI 거품에 대한 언급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및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거품론을 종식시켜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것만큼에 대한 실적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가이던스가 만약에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럼 여기서 좀 강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샘 올트만의 얘기가 그럼 맞는 거냐? 이게 또 투심을 자극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어렵습니다. 항상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엔비디아인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었던 화장품 섹터가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그렇죠.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는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을 그렇죠. 것인지가 중요한데 앞서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국에 달려 있다. 혹시 그 포인트를 제대로 짚은 게 맞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중국에 달려 있다. 예.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 매출 비중이 네. 뭐 그렇게 큽니까? 이 앞으로 가이던스 상향 조정하기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거기가 인구도 많을 뿐 아니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감산 정책을 기조로 잡고서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가이던스에 중국 쪽의 AI 칩을 만약에 엔비디아 거를 좀 덜 쓰고 네. 오히려 자체 생산하는 걸로 커버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네, 네.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이 사실 AI 시장에 빨리 좀 따라가려고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관세액이 나왔을 때 기술주들 조정이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도 한몫할 것 같지만 어쨌든 워낙 지금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독보적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 AI 시장 자체가 지금 뭐 거품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노이즈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오히려 이번에는 지금 이벤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나서 반도체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지금 국내 증시도 보면요. 반도체 소부장주들 일부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요즘 들어서 네. 또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아니고 HBM 라인 쪽으로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데 예. 이게 사실 저렇게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HBM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이분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도 실적이 나오고 나서 뭐 대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네.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을 얻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미국인데요. 대신 섹터는 다릅니다. 바이오죠. 일라이 릴리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기 임상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내놓으면서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5%나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도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수혜로 바이오가 상당히 또 수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만 어떻게 보면 볼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오늘 시장 반응도 궁금하고. 일단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삼천단 제약이라던가 그다음에 그쪽으로요? 네, 그쪽으로 좀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핫했던 펩트론이나 지투지나 이런 장기 지속형은 조금 멀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 그냥 멀어졌다기보다도 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사실 노보노디스크 급락 나왔을 때도 거의 안 빠졌거든요. 견조하더라고요. 네,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근데 지금 일라이리 소식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펩트론보다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삼천당. 네, 삼천당 제약이 어. 최근에 조금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살짝 쉬어갔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워낙 지금 국내 증시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노보노디스크 빠질 때 조정을 받았으면은 조금 괜찮은데 지금 조정을 안 받고 지금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하실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라일리의 이 소식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존의 장기 지속형 관련주들 올라갔던 것보다도 오히려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참고해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좋기 괜찮더라고요. 때문에 이 일라일리의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소식은 오히려 좀 수급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만약에 본다면 삼천당 제약, 어허. 펩트론 좋죠. 펩트론 네. 좋은데 경구용과 관련해서. 네, 경구용 예. 쪽으로 조금 오늘은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투자 포인트에서도 저희가 얻어봤지만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참 좋은 호재죠. 바이오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오늘도 조선 좀 더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를 방문해서 한미 간 조선업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시장 반응만 봤을 때는 세론인가 지금이 기회인가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조선은 예. 저는 그냥 일시적인 세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이다? 네, 왜냐면 예. 섹터가 전반적으로 만약에 흔들렸으면 기자재 쪽 다 빠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빠졌던 거는 선사 쪽만 빠졌어요. 맞아요. 또 그러니까- 심지어 삼성중공업은 괜찮았죠. 네, 삼성중공업은 또 견조한 모습 보였고요. 예. 지금 보면은 그동안 MRO라던가 이러한 LNG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선사 쪽에서 빠진 거고, 사실 삼성중공업은 다른 쪽보다도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잘 버텨준 것 같고요. 어제 보시면은 조선 기자재 쪽에서 피팅밀부 쪽은 오히려
강한 상승 나왔거든요. 성광밴드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지금 LNG 본행제 관련해서는 한국카본이랑 뭐 동성화이텍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조정이 없어요. 그러면 조선 섹터가 지금 다 같이 빠지고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선사 쪽, 대형주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기자재 쪽으로 수급이 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엔진이라던가 이런 기자재 단에서는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힘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냥 일시적인 세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 않나. 근데 사실 또 따져보면 기자재의 경우에는 알래스카 프로젝트랑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짚고 갔는데도 윗꼬리가 달려서 여기도 네. 안전지대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조선방산 완전 안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증시 트렌드가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커서 활활 타오르던 섹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면은 그쵸. 거기서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저녁에 60조 원 규모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된 우리나라 연합팀, 즉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조선사 쪽으로 매기를 끌어오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어허.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역시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급반등 나올 수 있는 소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대감이 계속 있었는데 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기대감보다 뭐 이렇게 딱히 뚜렷한 뭐가 없었다라고 그렇죠. 해서 차익 매물이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캐나다 잠수함 사업 뭐 진행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아직 저는 조선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상조다. 네. 하지만 지금이 또 기회라고 명확하게 또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장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저희 섹터 점검 들어가 볼 텐데요. 조선만 궁금한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방산이랑 원전도 좀 궁금합니다. 자, 원전의 경우에는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SMR 관련해서 MOU가 상당히 여러 건 체결이 됐어요. 물론 시장에 노이즈가 있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해소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또 낙폭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는 조선이랑 비슷한 결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볼까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은요? 네, 원전이랑 조선의 차이점은요. 예. 조선은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다라는 점. 근데 원전은요. 기대감은 큰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건 수주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주가 어디에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쪽이랑 수주를 한다가 아니라 이쪽에 수주 가능성이 있다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지금 어제 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SMR 미국 기업들과 MOU를 체결한다는 네. 소식은 있었지만 예.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수주예요. 구체적으로 네,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라. 네, 어디 쪽이랑 어떻게 수주가 될지 안 될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 40조 되는데 이제 순이익이 3,900억 거의 1%밖에 안 되는 수익률 가지고 있어요. 밸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최근에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조선이 아니라 방산 쪽은요. 네. 가스터빈의 매출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좀 네.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BHI인데요. BHI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랑 계약하는 공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고가 경신하면서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스터빈의 실적은 단기 상승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는 맞습니다만 지금 원전주들 대부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신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은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원전은 다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방사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다라고 워딩을 남겼어요. 방위 태세를 철통같이 유지하겠다.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또 북한이 반발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어떻게 협력을 강화하면서 또 지킬 건 지키냐 뭐 이런 기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방사는 네, 투자 전략. 방사는 이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세론으로 어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에 대한 기조가 변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동유럽 국가 대표적으로 폴란드, 그 다음에 중동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 K방산이 수출을 더 늘려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방산이랑 조선이 좀 비슷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이제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전은 지금 체력이 부족합니다.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선이랑 방산은 약간 결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조방원 같이 묻긴 하지만 조방원이 다 같은 세트는 아니다라는 격이었어요. 한번 잘 선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원전주 안에선 BHI는 또 예외적으로 꼽아주셨으니까 매출이 찍히는 것들에 좀 안심을 하자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섹터는 로봇입니다. 금리 인하 최대 수혜로 시장이 바이오 쪽으로 무게를 실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로봇 쪽으로 매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흐름이 좋았는데요. 어제 마침 현대차 그룹도 미국에 추가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에 맥점은 로봇 공장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로봇 이제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휴머노이드 쪽을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밑에 단으로 내려가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찍히는 쪽으로 봐야 할지 이 고민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로봇은 지금 실적 모멘텀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실적이요. 네. 뭐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 굳이. 뭐 로보티즈도 실적이 그러니까 흑자 전환한 기업이 있더라도요. 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밸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성장성.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얼마 전, 그러니까 한 1년 전쯤에 40만 원 갔을 때 퍼가 6,000배였어요. 그러니까 네. 어마무시한 고평가인 거죠. 근데 지금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퍼가 그래요. 2,000배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는 맞아요. 근데 그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로봇을 얘기하냐?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 무슨 말이냐면 AI 반도체가 지금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AI 반도체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거기서 돈을 빠르게 챙길 수 있는 쪽은 로봇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충분히 로봇주들은 보시면 좋겠고 저는 현대차는 이제 로봇주가 아니냐 자동차에서 이제 로봇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보스턴 때문에 다이내믹스 없고. 네 현대차와 관련돼 있는 로봇 기업들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지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대표적으로 클로봇이라는 클로봇. 기업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인가요? 예, 여기는 뭐 솔루션입니다. 아. 솔루션이랑 뭐 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쪽. 사실 뭐 SK랑 삼성처럼 예. 지분 투자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파트너십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직접 수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미 고려 아연의 4족 보행 공급에 대한 소식도 있어서 예. 현대차 공장 쪽으로도 공급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오토에버요. 네, 현대 오토에버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그렇죠. 굽는 굽을 수밖에 없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결국에는 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로봇이라던가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로봇주도 가긴 가는데 이게 맞나 싶고 그래서 돌다 두려워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종목까지 압축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관심주 열어볼 차례인데요.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네. DSK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SK. 네, 사실 앞서 얘기했던 섹터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 전에 공시가 나왔는데 최대 주주가 양도를 하는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양수하는 쪽이 어디냐면은 윤진 파트너스라고 해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데 여기가 투자를 왜 했을까요? 최대 주주분을 왜 갖고 왔을까요? 조건에 보면요. 그 DSK 자회사의 프로톡스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조건이 식약처 품목 허가입니다. 보톡스 식약처 품목 허가 이걸로 베팅을 한 것 같고요. 10월 13일까지 되면은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파마리서치는 여전히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보툴리뇽 톡신과 관련된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프로톡스는 DSK 자회사인데 이미 지금 국내 3사항 끝났고 지금 품목 허가만 대기 중이에요. 이미 수출 허가도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톡스 시장은 이제 피부 미용뿐만이 아니라 치료용 쪽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품목 허가 기다리고 있는 DSK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만이 핫해지면 보톡스로 그렇죠. 이렇게
살을 이렇게 잘 당겨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재료까지 한번 얹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방원 참 투자 전략 어려운데 고심해서 답변 주신 우리 이조 본부장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